네, 반갑습니다.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.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.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그런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. 바로 금리죠. 금리는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, 뭐 돈이 많은 사람, 예금만 하는 사람도 이자를 많이 봐야 되니까 금리가 좀 중요하고요. 그리고 뭐 가계부채가 거의 1900조 이렇게 되는데요. 뭐 기업채는 더 많습니다. 그거보다. 국가부채도 뭐 1000조가 되겠죠. 그래서 한 5000조가 넘는 부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대출이자 걱정됩니다. 그래서 금리가 매우 궁금하고 한데 2월 1일 날 파월이라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. 발표를 했죠. 0.25%포인트 올려서 미국 기준금리가 4.75%가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3.5%니까 1.25%포인트 차이가 이제 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배경이 이제 중요하죠. 자, 금리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부채가 있는 분들은 매우 힘듭니다. 그런데 자산만 갖고 있는 분들은 매우 기여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부채를 끼고 들어가는 자산, 특히 주택 같은 경우 대출금리 올라가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집니다. 순수한 예금, 즉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혜택만 받는 예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함께 어려울 수 있다. 그러면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갔죠, 예상보다. 원래는 0.5%라든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었는데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 하죠. 0.25%포인트. 그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증가율이 많이 둔화됐습니다.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물가가 여전히 높긴 합니다. 하지만 최고 뭐 9%, 10%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는, 그리고 안정화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않았다.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, 사실상 정부와는 사실 독립적인 관계입니다.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에는 어쩌면 종속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? 환율이 문제가 되죠. 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.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. 왜냐하면 대부분 수입하는 아이템들이 많지 않습니까? 석유서부터 먹을 것 상당히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. 국내 물가가.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4.75%인데요. 이 부분은 2007년도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큰 높은 그런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해에는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. 2월 1일 날 발표하면서 그 얘기는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더 올라갈 확률은 있고 내리진 않겠다. 이 얘기는 뭡니까? 우리나라 금리도 당분간 이렇게 올라간 금리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부동산, 특히 주택의 가격이 올해에도 여전히 좀 불안정한 조정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비해서 지난달에 5.2%가 올랐습니다. 여전히 5%가 넘고 있죠.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은요, 물가 관리 목표 그 레이트가 2%입니다. 매우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사실 경제 심리 지수죠. ESI 지수라든가 BSI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제 무역 수지죠. 무역 수지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에 해당되는 126억 9천만 달러가 적자가 됐습니다. 뭐 연속으로 볼 때 11개월 연속으로 적자죠.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이렇게 무역수지가 적자가 된 예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무역 수지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,231억 달러로
여전히 4천억 달러 넘고 있지만 그 정고점에 비해서는 한 2, 3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내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주가지수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, 코스닥, 다우, 나스닥, 홍콩항생, 상해종합 전부 다 올랐습니다. 나스닥하고 홍콩항생은 10% 이상 올랐거든요.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힘들었었죠. 그런데 지난달 월봉이 8.44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. 금리를 보겠습니다. 금리가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희한하게도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, 금리의 어떤 그 표준을 할 수 있는데 이 금리가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0.169%포인트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3.460%가 됐습니다. 지난달 월 평균이. 이 얘기는 미국의 어떤 금리가 소폭 상승을 그쳤다는 것이 시장에는 먼저 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보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더 올리지 않고요. 은행들은 오히려 내렸습니다. 예금금리가. 대출금리는 혼조세입니다. 코픽스 금리죠.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건데 잔액 기준은 0.33% 올라서 3.52%인데요. 신규 취급액 기준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0.05%포인트가 내려가지고 4.29%입니다. 물론 3.52%든 4.29%든 이거는 기준이죠. 여기다가 차주, 대출받는 분의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난해 말 정도 왔을 때 한 8% 가까이 됐었거든요. 올해는 10%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상승 무드에서 살짝 멈춘, 즉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좀 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. 금융기관들에 대해서, 금리 정책에 대해서. 그래서 금리가 더 폭발적으로 부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라든가 그 전에 그 저금리 시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환율 보겠습니다. 환율이 제 기억에 작년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요. 1,440원까지 갔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지난달 월 평균 환율입니다. 미국 원달러 환율인데 1,247원 45전입니다. 그래서 거의 한 20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.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렸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. 과거 20년 봤을 때 1,140원에서 50원 정도로 움직였다고 합니다. 거기에 비한다면 여전히 100원 정도 더 높게 형성된,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 그 결과로 해서 우리나라의 GDP 그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이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3위권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. 통화량 보겠습니다. M2 총통화죠. 지난달이 5.4%입니다. 증가율이. 사실 코로나 시즌 내내요. 거의 10%대의 증가율을 보였었거든요. 이 부분이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 돈의 유통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M2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투자자 예탁금하고 이런 여러 지표가 중에서 보면 자금이 좀 경색되는 것 같아요. 투자 예탁금이 소폭 약세가 됐고 반면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. 자, 원자재 보겠습니다. 두바이유 지난달 월 평균 가격이요 1배럴당 79달러 76센트, 약 80달러쯤 됐습니다.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2달러 47센트가 올랐습니다. 거의 소폭 상승입니다. 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. 국제 금시세는요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. 사실 미국 달러하고 국제 금시세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번에도 맞았거든요. 사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0월 달에 1,440원에서 최근에 1,270원대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금값이요. 지난달 월 평균 온스당 28.35g, 8돈 정도가 1온스인데 1,900달러 정도 갔습니다. 1,900달러. 그러면 그전 달에 비해서는 무려 175달러가 증가한 거예요. 즉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값이 상승했다.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국 돈값이 떨어졌다.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국제 금시세가 최고점을 찍었던 때는 작년인데요. 그때가 온스당
2100달러에 육박했거든요. 그 정고점을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에서 다시 110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값이 반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부동산, 특히 주택 보겠습니다. 참 걱정스럽습니다.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요,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최근 3개월 놓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0.8%에서 마이너스 1.4%에서 지난달은 마이너스 2%로 내려갔습니다. 여러분, 이 어떤 거시표의 1%포인트 차이는요, 엄청나게 큰 겁니다. 즉, 전국에 2천만 채가 넘는 집이 한 번에 다 팔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일부 샘플이 거래되는 것에 영향받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. 가령 한 20도씨 정도 되는 물이 있습니다. 약간 뭐 좀 시원한 물 온도겠죠. 여기에다가 그 물의 양이 한 박스라 볼게요. 큰 물통이라 보겠습니다. 거기에 팔팔 끓는 물을 한 컵을 들여왔을 때 한 21도 될까요? 차이가 별로 없는 거 똑같습니다. 시중에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샘플 거래 한 채, 두 채만 거래한다고 치면은 여전히 체감하는 그런 통계 지표는요, 마이너스 1%, 마이너스 2%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전체 주택이 다 반토막이 났다면 마이너스 50%가 되겠지만, 그렇게는 통계가 잡히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고요. 그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. 주택 전세 지수이죠. 전세 가격은요, 더 심하게 내려갑니다. 즉, 직접 3개월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0.9%, 마이너스 1.5%, 그리고 마이너스 2.4%입니다. 중장기적으로는요, 우리 전세제도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깎이는 만큼 집값도 인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. 그런 과정에서 전세가가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, 즉 무서워서 전세 못 들어가는 거죠.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? 세입자들이 더 낮아진 전세 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내가 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시즌에는 무난하게 종전에 본인이 냈던 전세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만, 전세보증금이 반토막이 났다 하면 세입자가 그만큼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집주인이 그만큼 토해내야 되는데 여전히 돈이 없을 수 있겠죠. 억 단위 돈이 될 테니까.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세보증금 하락세는요, 집값 하락세를 더 부추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아주 슬기로운 그런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